자, 본각리품을 잘해야지 실제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본각에서 생기는 이익, 시각이요, 한 생각이에요. 인식하는 거. 시각이 여기 이게 나의 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식 안 하고 살고 있던 나의 코나 나의 귀나 나의 발가락처럼 이게 나의 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시각이에요. 이 시각이 농사를 져서 부처님의 마음 농사처럼 이 시각을 사용하고 쓰고 대하고 선택하면서 계속하면서 여기에다가 광통신망, 신경회로망을 까는 것을 마음밭의 농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농사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고 새로운 업이 자랄 수 있고 복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을 본각에 이익이 생긴다고 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 시각이 본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본각리품 하는 공부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한 4일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다시 어디 사찰을 정해서 하든지 혼자 댁에서 해보시든지,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체험하면 좋은데, 저는 이거를 표충사 네가람각 앞에서 체험을 했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 조 디스펜서 Breaking Your Habit 뭐 그걸 썼던 사람도 이런 같은 얘기를 하더라. 표충사의 경우는 네가람, 통도사도 뭐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가람에서 해주는 역할이 이렇게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을 동굴 안까지, 사실은 여기가 사천왕문이겠죠. 사천왕문 바깥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단계, 그런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참 이런 얘기는 잘못 얘기하게 되면 참 미혹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금이 어느 색인데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하죠. 청계불가누설.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뭐 춘분날 태양이 어디에서 뜨느냐, 물고기 자리에서 지금 뜨고 있는데, 이제 물병 자리에서 뜨는데, 지금 제가 동안거 때부터 계속 공부하던 거에 의하면 요 기간이 있는데, 이게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염소 자리, 사수 자리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요 세계는 무상, 무생, 본각, 실제의 자리, 완전히 물질의 내가 아닌 비물질의 내가 작동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자리에 갇혀있던 우리가 전체 우주로, 전체 하늘의 영향을 다 받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제 하늘의 별자리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위주로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체 위주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거를 본각리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각본무생, 각의 본성은 아까 제가 한 생각이 시각이고, 거기서 한 생각을 사용하고 느끼고 대하고 하다가 보게 되면 한 생각에 마음의 농사를 짓게 되고, 마음의 농사를 져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올 정도로 땅이 윤택해져서 부처님 농사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그게 본각이다. 그게 시각이고 본각이고, 그래서 한맛이고 실제고 결정이고 진실이다. 그 각의 본생은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 이 하늘이 없던 하늘이 갑자기 나한테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코가 있는지 모르다가 코가 인식을 하니까 코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처럼, 이 작용하는 체가 나에게도 있었는데 인식을 못하고 바삐 살다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전체의 나라는 게. 그렇게 내가 금강산매의 그 자리, 본각의 그 자리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그게 무생이 없는데 생한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를 선천적으로 몰랐다. 그래서 네 중생의 허물을, 중생의 때를 이제 벗어내며 각본무적, 알고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다른 게 없었다. 깨달음의 자리가 내가 코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썼던 것처럼 깨달음의 자리에다가 내가 인식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공적함도 옳은 말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이 고깃덩어리 나의 작은 몸에서 떠나서 이 큰 우주가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도 하지 말고, 그거는 분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도 하지 말고, 열반이 머무르면서 벗어난, 아, 나 이제 저 대우주가 나였구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말고, 원래 같이 있는데, 아니 그리고 코는 항상 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있고 생각하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니까 있고 생각 안 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코가 뻥 뚫리는지 코가 막히는지, 코하고 대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설사가 일어나면 코까지 같이 띠래지는지 예민한 사람 다 알 수 있잖아요. 인식을 하고 시작하니까 작용을 알게 되잖아요. 이러한 경지에 머무르면 마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느 한 곳에 심무소주라. 그래서 입실 제품에서는 무주보살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감이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진흙물 속에서 청정 연꽃이 피어나던 청정 암마라식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 암마라식이 뭐예요? 암나나무, 아마르과가 암나과잖아요. 암나과. 저절로 부족하면 덜어지고, 부족하면 채워지고, 넘치면 덜어들고 하면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저절로 일어나면서 밸런스를 찾게 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 그게 암나 프루트, 아마르과. 참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본각의 이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각의 이익을 우리는 왜 모르고 살게 됐느냐? 코티솔, 담배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니코틴에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왜 어쩌다가 몸에 중독이 되게 됐느냐?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몸에 중독이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심해질 때가 이때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하이퍼 베타 상태라고 해요. 지금 내 새끼가, 내 동료가 지금 사자한테 쫓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어휴, 내 새끼는 아니네, 어휴, 나는 아니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상시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당장 쫓기는 당사자하고는 달라요. 지하철에서 70 먹은 아저씨가 20살 먹은 여자애한테 두들겨 맞는데, 그때 전부 핸드폰을 찍고 있었잖아요. 두들겨 맞는 할아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 나왔겠죠. 그 할아버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애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 나왔겠죠. 코티솔이. 지켜보는 사람은 마음이 복잡했겠죠. 지켜보는 사람, 그 사람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저 가시나를 두들겨 패?
저 할아버지도 참 한심하다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뜯어 말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라는, 그게 중간 베타파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정상 베타파, 지하철 항상 위험할 수 있고 옆에 사람 짜증나게 하면 옆에 사람도 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에티켓을 지키잖아요. 그 에티켓을 지키는 상태에는 편하지 않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방구 맡겨요? 지하철에서 트림 막혀요? 지하철에서 덥다고 옷 막 벗어요? 아니잖아요. 약간의 스트레스로 에티켓을 지키잖아요. 그게 정상 베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 베타파가 점점 심해져서 중간 베타파, 하이퍼 베타파, 슈퍼 하이퍼 베타파까지 가게 되면 그럴수록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몸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코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신피질이죠.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대부분 졸립죠. 밥 먹고 나서 한 20-30분 있으면 좀 졸려야지 정상이죠. 왜 그러냐면 그 소장 먹은 게 위로해서 이제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부신피질해서 그거를 먹은 영양물을 비물질의 영양소로 분해해서 온몸으로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막 모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한 10분 20분 자면 사실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죠. 그 대신 배는 좀 나오지만, 그 부신피질에서 이제 아드레날린 물질이 나오게 되면 이 좀 어떤 좀 신경질이 난다, 화가 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오늘까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 리스폰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이 빠지죠. 사람이 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맥이 빠지죠. 그게 스트레스 상태죠.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피질에 영향을 주고, 거기서 부신피질이 아드레날린을 혈관으로 보내고, 그 혈관으로 보낸 게 간으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뭐 땀으로도 가고 폐로도 가고 심전도로도 가고 눈으로도 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뭐 그게 스트레스가 심하면 눈이 더 아파지고, 뭐 안 그러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하고 대장이 나빠지고 여러 땀이 더 많이 나고 잠이 깊이 안 오고 심장 박동이 일치가 안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 과학에 의해서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 코티솔과 ACTH란 무엇일까?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어지는 스테로이드인 코티솔은 콩팥의 부신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신은 신장에 붙어있는 기관으로 호르몬 분비샘이며, 여기서 코티솔을 비롯한 많은 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티솔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수록 물질 위주의 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우주의 체를 입자에 묶이게 돼요. 파동에 자기를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자꾸 걱정이 되거나 신경질이 나거나 화가 나잖아요. 옮겨가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원효 스님의 한생각 공부법으로 바꿔놔야 돼요. 저 요즘 아프리카 일 열심히 해요. 헬륨 코인 일도 열심히 해요. 베트남 370 일도 열심히 해요. 박회장 솔라파크 일도 열심히 해요. 유튜브도 열심히 해요. 왜? 남을 위한 것이거든. 전부 다 남을 위한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거든. 어떨 땐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나와서 일해요. 뚜껑 열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나와서 일해요. 농사 짓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풀려나고 대박난 것도 있어요. 정말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선택이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입자에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자기만 바보예요.
자꾸 파동으로 한 생각 공부법으로 옮겨 타야 돼요. 그 한 생각 공부하는 자리가 코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코 인식하고 숨을 쉬나요? 그렇지만 코 인식하게 되면 코가 막혔는지 내가 지금 긴 호흡을 하는지 헉헉대는 호흡을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느낌은 있죠. 코가 있는 느낌은 당연히 있죠. 느낌의 인식에 주어지면 그것이 각의 터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허공이 느낌은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인식을 하게 되고 한 생각 공부 자리를 만들면 여기서 농사가 젖어갖고 터전이 생긴다니까요. 짜증나는 일 몸에 있어도 이쪽에 맡기는 거야. 걱정되는 일 있어도 이쪽에 맡기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른 일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건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건 얘가 하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인식하지 않고 있던 나. 이걸 48일간 하려고 그러는데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생각으로 가서 그 생각이 시각에서 본각으로 가려면 중간에 인식이 필요하다. 코를 인식 안 하고 있다가 인식하면은 그 작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기 마음밭에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에 광통신이 깔리고 뇌회로가 깔리고 신경회로가 깔려서 업은 높고 그 파장은 한없이 퍼져나가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이중 슬릿 그 실험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자를 이중 슬릿으로 해서 관찰자를 하니까 입자잖아요. 그런데 오감을 닫아버리고 눈을 받아버리고 느낌으로 가게 되면 의식이 오감을 떠나게 되면 파동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중 슬릿 실험이잖아요. 이게 열애장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눈을 뜨는 관찰자를 눈을 감는 거죠. 제가 선택한다고 그랬지 얘를 눈을 더 밝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선택이다. 의식이 이동하면 다시 입자에서 파동으로 간다. 입자와 파동은 비율이 99대 1이다. 훨씬 더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이 당신에게 펼쳐진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다 말씀 못 드려요. 더 해야 되니까, 농사 더 줘야 되니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화면이 이제 이 사람 조 디스펜자 이 화면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도 혹은 더 나아가서 시내 한가운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갈 때도 항상 내가 의식을 어디다 한 생각 공부 자리에다가 의식을 주느냐 마느냐. 커피를 먹을 때도 똑같죠. 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물론 제가 먹지만 같이 한 생각 자리에 나도 이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 아닌가요? 먹어서 행복한 거는 탐욕스러울 때도 있고 마음이 어떤 몸과 마음이 밸런스를 찾을 때 이런 거 먹게 되는 거 아닌가요? 목이 마른다든지. 그렇죠? 한 생각에 작용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건 운동을 하건 밤하늘의 별 밑에 서 있건 점심시간에 이렇게 우르러 술 먹으러 밥 먹으러 다니건 행주자와에 항상 그렇게 나의 금강산매는 나에게 그렇게 작용이 일어난다. 그거잖아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 움직이건 앉아있건 머물러 있건 참선을 하건 말을 하건 입을 닫건 항상 작용하는 한생각 공부자리에 그놈과 나는 하나다. Self I.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절에 가서 보면 시무도 있잖아요. 절에 가서 본 시무도 다 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은 절에 가면 시무도 다 잊어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세요. 시무도. 왜냐? 몇 분 됐지? 12분. 오케이. 시간 충분하다. 됐다. 자, 그러면 절에 가면 첫 번째가 시무예요. 자기를 보는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봐. 분명히 몸뚱이 내가 있는데 마음이란 놈은 뭐지? 왜 나의 마음이란 놈은 뭐야? 자기 마음을 찾는 거예요. 이 시무. 마음을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마음에 어지럽혔던 견적,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이. 지나온 날들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 초등학교 가서 뭐 짝하고 싸우고 뭐 그런 거, 미국이 주는 옥수수빵 하나 더 먹으려고 홀수줄에서 짝수줄로 바꿨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거,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기의 흔적들이 쭉 보이잖아요. 그게 견적이잖아요. 자기의 흔적.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견우, 소를 보는 거죠. 아우, 소를 보네. 시꺼먼 업에 의해서 찌들은 소가 보는 거죠. 이러한 지저분한 나의 인생의 발자국을 만들었던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이걸 견우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왜 시무도를 다 잊어버리라 그랬느냐. 그래서 이놈이 좀 말을 안 듣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노는 거 좋아하고,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잠자고,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얘가 몸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놈을 몸을 기를 들이는 거 아니에요. 안 재우고 안 먹이고 안 싸돌아다니고 무문간에 틀어박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꺼먼 나를 흰 나로 길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기우기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조국사 진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정면으로 깐 사람이 성철 스님이잖아요. 무슨 개소리냐 이게. 언제 얘를 이렇게 시꺼먼 나를 하얀 나로 길들이고 이른단 말이냐. 이게 절에 가면 시무도 다 있는데 성철 스님은 좋아하면서 시무도는 다 또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한테 뭐 배운 게 없는 거야. 한국 불교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냥 삼배하면은 뭐 돈벌이나 생기는 줄 알지. 그 양반 좋아만 했지. 그 양반이 이 소리 안 했어요. 성철 스님 무슨 소리 했느냐. 아니 무슨 놈의 시꺼먼 소야. 무슨 놈의 시꺼먼 소는. 처음에 그러니까 법화경 방법처럼 가만히 있어 봐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이렇게 지금 지난 생에도 태어나고 이번 생에도 태어나고 하는데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야? 내 몸의 주인이 뭐야? 내 몸의 주인이 나면 늙지 말라는데 늙고, 아프지 말라는데 아프고, 죽지 말라는데 죽어? 내가 그렇게 평생을 위하고 가꿨는데 배신을 때려?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보여. 만나보니까 내 몸의 주인이 보이는데 뭐 그렇게 똥 싼 것도 없어. 막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내 몸의 주인을 찾아보니까. 근데 내 몸의 주인이 보는데 하얘. 만나보니까 흰소야. 뭐 고삐를 당기네, 무슨 시꺼먼 놈을 희게 만드네, 도망가지 못하게 뭐 잡아매네, 길들이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말한 건 전부 개소리야. 원래 흰소야, 법화경처럼. 이게 나를 바꾸는 건데, 나를 바꾸는 거는 어리석은 나를, 어리석지 않은 나로 애를 써서 바꾸고, 매일 절하고 매일 삼천배하고 매일 사경하고 안 먹고 도둑질 안 하고 살생 안 하고 사음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가 아니라 선택,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한 생각, 그 공부. 내 발가락이, 넷째 발가락이 아픈지 안 아픈지, 지금 내 고추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하지 못하다가 인식하게 되면 넷째 발가락도 알게 되고 꼬치도 알게 되고 눈썹도 알게 되고 귀도 알게 되잖아요.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고 인식을 갖게 되면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고맙다고 그래야 되죠. 내 코한테 고맙고, 아직은 건강한 전립선도 고맙고, 발가락도 고맙고, 귀도 고맙고. 그러면 한 생각 공부처 그 자리는 숨 쉴 수 있고 행복하고, 비가 오면 촉촉하게 피부 노화도 막아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농사 짓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걔가 누구냐? 그 고마운 걔가 누구냐? 걔가 흰소다. 야, 내가 이제 참 너랑 지내야 되겠구나. 그게 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이거야. 성철 스님 이거 하셨어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법화경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성철 스님을 배출한 조계종에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시무도를 써. 천태종에서 이소 써요. 대순진리교도 이걸 써. 뭐 누가 써도 쓰면 좋은 거죠. 알고서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한 생각 공부처 자리로 가서 그쪽에 광통신을 깔게 되면. 그래서 굳이 제가 하게 되면, 우리 왜 누리호 요번에 이제 하는 거, 누리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점화해서 이렇게 딱 이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분을 이렇게 했다는데, 점화에 불 붙여갖고 뿅 해서 1단 가잖아요. 1단 가서 이래갖고 이제 작년에는 실패했죠. 왜 그 누리호가 올라가서 여기서 큐브 위성 사출 성공을 했죠. 요번에 큐브 위성, 작년에는 여기서 실패했죠. 여기서 1단, 2단 분리되고 3단 분리도 됐죠. 1단 분리도 되고 2단 분리도 되고 3단 분리도 됐는데, 여기서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는 올라갔죠.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올린 다음에 거기서 큐브를 내놨는데, 연세대 팀에서 만든 거, 조선대 팀에서 만든 거, 서울대 팀에서 만든 거,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 중에 이제 지금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는 양방향 교신이 되고, 조선대하고 연세대 거는 아직 양방향 교신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신문에 보면 남극 기지랑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1단계가 이렇게 돼서 이륙이 되지만 올라가서 분리가 되고 1단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1단을 버리고 2단 다시 뿅 올라가고 으로 페어싱하고 2단도 분리해서 버려버리고 3단 뿅 올라가야 되고.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세상의 이치는 정말 3차원이에요. 처음에 막 힘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부터 정상화 시켜야 돼요.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부터 정상화 시켜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부모님 원망했다고. 그러면 저희 집 애들은 저 원망 안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 얼마나 위해 줬는데요. 그런데 저 부모님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냥 공부 잘하고 건강하라는 소리만 했지, 도대체 왜 태어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가르쳐 준 게 없어. 이 양반들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놈은 등신이에요. 있는 놈이 정상이야. 부모 원망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물려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한테는 또 자기가 기대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식은 또 반드시 또 부모를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걔는 또 지담 자식 하게 돼 있어. 이 슬픈 업의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자식하고의 문제를, 자식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저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저를, 그거 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불교에 깨달아서 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 건강, 깨달음 다 필요해요. 자녀들한테 내가 우리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원망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 내 새끼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화두를 버리지 마세요. 그게 인생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뿅 올라가서 어느 정도 돼서 일단 분리가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부처님이 말한 우바세 경이에요. 이제 알긴 알았는데 몸이 늙어버렸네. 제가 그래서 담배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이제는 좀 뭘 알 것 같아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몸이 늙어버렸네. 맨날 애고 하네. 그 부처님이 우바세 경에서 그러잖아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왜?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시간을 까먹지 않았느냐. 이제 니네가 내 법을 만났으니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제가자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2단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3단 올라가게 되면 그때 돈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기회도 생기고 하늘의 복도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4차원이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없는 시간을 있다고 신경성 호르몬에 잡혀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에 잡혀서 이게 베타 상태로 계속 묶여 있으니까 담배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처럼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이 물질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뿐이지, 담배 못 끊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가게 되면 슈퍼 하이퍼 베타에서 하이퍼 베타로, 중간 베타로, 정상 베타로, 알파파로 가서 법화경의 안락행품처럼 안락하게 되는 거죠. 많이 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즐거워요. 그래서. 근데 매사가 다 즐겁냐? 아니에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괴로움에 끌려가지를 않고 그 괴로움을 푸는 것을 원효대사께서 얘기하신 한생각 공부처에서 푸는 거죠. 아, 대가리 빠개질 것 같아. 아이고,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가 아니고, 그거는 스트레스 호르몬만 더 많이 뿜으니까 한생각 공부처에서 해결책을 찾게끔 선택을 한다. 똑같아요, 공부가.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하신 게 이게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본강리품이 무주보살. 이리저리 생각이 일어나 원행 변계 유역 시방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한 생각으로 마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어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일념 심생,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물질에 대한 나를 기준으로, 나를 근거로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저절로 오시박을 갖추게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한생각 공부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생각, 원효스님의 한생각 공부법이 어디라고 그랬죠? 선택. 육신이 아니라 체, 상이 아니라 체. 아, 신경질 나는 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닌 뇌로 푸는 게 아니라 체로 푸는 거. 우리 애 결혼시켜야 되는데 스트레스 뇌가 아니라 체가. 빚 갚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뇌가 아니라 체가. 이게 원효스님의 한생각 공부법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한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금강 같은 경지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주 금강지, 금강산매의 그 자리. 금강산매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불과 불, 나와 대상. 그렇다고 알고 있는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대상을, 이게 나무와 나무를 비비다 보니까 여기서 지혜, 광명, 지광이 나온다 그랬지. 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은 나무 속에 있지만 이 나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나무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지금 본강리품 무생행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금강지에서 정념무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왜? 어떤 것도 일어나게 하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생기는 이 자리. 스트레스 호르몬은 목화토금수 오장육부에서 생기는데, 여기 원효스님의 한생각체, 이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황당한 것 같지만 한 3일 만에, 4일?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이네. 야, 이거 부처님 말씀이 맞고 법화경 말씀이 맞고 원효스님 말씀이 맞고, 그때 그 스님 말씀이 이래서 맞는 거고, 스님들 법문이 이렇게 해서 아구가 타다다닥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에서 맡기게 되는 거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본강리품 오리엔테이션 3회 오늘 12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입실제품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